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를 주제로 막을 올린 대전 영시축제가 어느덧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시축제 현장에서 특집 뉴스를 진행합니다. 먼저 준비한 소식 전해드린 뒤 잠시 후 이장우 대전시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 지역에 불어닥친 태풍으로 우리 지역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를 겪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데다 집중호우 이후 심은 농작물이 또다시 태풍의 피해를 입어 농민들은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어디까지가 논이고 길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 태풍의 영향으로 논산에 180mm가 넘는 비가 내리며 마을이 온통 누런 흙탕물에 잠긴 겁니다. 주말 사이 물이 빠지며 드러난 땅은 온통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보름간 땀 흘려 겨우 정리해 놓은 비닐하우스도 다시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 이후 새로 심은 농작물도 또다시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박농가입니다. 급하게 상추를 다시 심었지만 이번 태풍 피해로 다시 한번 상추를 못 쓰게 돼버렸습니다. 이런 비닐하우스 피해는 인근 지역에서만 60여 개 동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한 달 사이 2번이나 반복된 피해에 농민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여기서 지금 30년째 지는데 물을 2번 담아본 게 처음이에요. 16일 날 따야 할 수박을 물 담았단 말이에요.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도 선포되며 전기료와 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을 감면받지만 실제 피해 복구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어도 피부에 와닿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이것 좀 되냐 그러면 이것도 안 된다. 저것 되냐 안 된다. 안 되는 게 너무 투성이고. 논산시도 피해를 본 농가 등엔 영농부산물 파쇄기를 이번 달까지 무료 지원하는 한편 무너진 논산천제방도 금강유역 환경청과 협의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빠르게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상황. 비가 올 때마다 속수무책으로 반복되는 피해, 농민들의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사실상 파행을 빚었지만 5천여 명의 잼버리 대원들이 충청 지역 곳곳을 찾으면서 우리 지역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구급차가 짐차로 이용됐다는 논란까지 불거지며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새만금 잼버리가 조기 폐영하며 브라질과 베트남, 불가리아 등 세계 21개국 5,300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대전과 세종, 충남을 찾았습니다. 충남에선 지난 6일 막을 내린 보령 머드축제를 다시 즐길 수 있도록 머드 마사지존이 특별 가동돼 참가자들이 색다른 매력을 즐겼습니다. 대전을 찾은 대원들도 동학사 계곡 등을 찾아 긴장됐던 마음을 풀었고 세종에서도 5호 협력도시가 있는 불가리아 대원들을 초청해 다양한 체험들을 선사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자체뿐 아니라 시민과 기업의 손길까지 더해져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생의 추억으로 나오면서도 그것이 인스타그램이나 애들끼리 막 퍼져나가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 세종시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노력을 했다는. 하지만 크고 작은 논란도 잇따랐습니다. 대전에선 지난 12일 잼버리 참가자의 짐을 나르는 과정에서 구급차 한 대가 동원돼 구급차가 짐차가 됐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짐을 실은 구급차가 이동한 거리는 대원들이 묵었던 기숙사부터 전세버스가 주차되어 있던 운동장까지 약 300여 미터 가량이었습니다. 소방노조는 규정을 어기고 구급차 사용이 남용됐다고 지적했고 한 시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당국 지휘 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에 관련 민원까지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전 소방본부 측은 좁은 도로에서 어린 학생들이 큰 짐을 옮기는 것이 위험해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대원들은 또 부상도 당했었고 또 캐리어가 고장난 경우도 있었고 짐의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있어서 입국도 하지 않은 예멘 대원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했다. 그대로 버리게 된 충남의 사례를 비롯해 운영과 비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는데 충청권 지자체들은 고가의 체험으로 논란이 된 다른 지역과는 달리
큰 비용이 들지 않았고 정부 지침을 지켜 국비 보조는 문제가 안 될 거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이제 중반으로 접어든 대전 영시축제를 즐기기 위한 관람객들의 발길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 여행을 주제로 마련된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0년대 대전의 거리를 그대로 재현한 세트장. 양키시장과 양복점을 배경으로 한 전문 연기자들의 상황극은 그 시절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어르신 관객은 추억을 회상하며 흥에 겨워 춤을 추고 한쪽에서는 사진으로 순간을 기록합니다. 60년대 대전에 자리를 잡고 찐빵집으로 시작한 성심당의 모습과 칼국수 도시답게 축제장에서 직접 면발을 뽑아볼 수도 있습니다. DJ의 나긋한 진행과 우리에게 익숙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DJ 음악다방은 축제의 흥을 돋웁니다. 저희 때 추억을 아이들이랑 같이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앞으로도 이런 축제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위를 식히는 쿨링포그를 지나면 나타나는 현재존. 댄스와 음악 등 지역 문화예술 공연팀의 각종 거리 공연이 시간마다 펼쳐져 관람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광복절인 내일 오후 6시부터 과거존에서 현재존 구간에선 광복절을 기념해 유관순 퍼포먼스와 BTS 퍼포먼스 등 대규모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현재존을 지나 만날 수 있는 미래존에는 항공과 로봇 등 대전이 선도하는 과학기술을 미디어 아트로 만날 수 있습니다. 대전의 과학기술이 매일매일 계속 발전해서 기쁘고 정말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3D 홀로그램과 빛의 거리가 조성돼 낮보다 밤이 더 매력적입니다. 이 미래존 끝자락에 있는 15m 크기의 대형 꿈돌이는 시민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무엇보다 축제의 가장 큰 인기는 K-팝 콘서트로 포레스텔라와 장윤정, 코요테가 남은 일정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 여행을 주제로 한 대전 영시축제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대전 원도심에서 계속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대전 영시축제는 다채로운 볼거리들을 통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축제 현장에도 많은 관람객들이 찾으면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장우 대전시장 모시고 이번 축제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 여행을 주제로 한 대전 영시축제가 이제 지난 11일 막을 울렸습니다. 네. 지금 여기 야외 스튜디오에도 많은 시민분들이 나와 계신데 다양한 그런 볼거리들 프로그램들이 밤낮 없이 이제 펼쳐지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 대전광역시가 아시아 혁신지수 1위 도시입니다. 세계 혁신지수 3위 도시고 대한민국 근대화의 연구의 핵심 도시였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수도였습니다. 그에 걸맞는 글로벌 축제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각오로 오늘 대전발 0시 50분에 착안해서 대전 영시축제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세 개 존으로 크게 나누게 됐습니다. 첫째는 과거존, 과거 중앙시장을 포함한 대전 발전의 기초가 됐던 지역에 대한 60, 70년대 지역, 예를 들면 양키시장이든 또 DJ 음악다방, 또 고고클럽 이런 것들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존은 우리가 K-팝을 포함한 EDM 파티, 젊은 그룹들이 밤을 새워서 열정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존은 저희가 과학기술에 접목한 3D 홀로그램을 포함한 미디어 파사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고요. 또 먹을거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시장의 다양한 음식거리 그리고 우리 건어물 포함한 맥주거리 그리고 젊은 그룹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음식거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한 집당 최대 매출이 1일 1,500만 원 가까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우리가 구상한 것은 글로벌 축제로 가기 위한 방안과 두 번째는 원도시민 중구동구의 상권을 부활하고 새로운 이 지역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그런 경제적인 프로그램인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축제가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예. 있습니다. 이틀 만에 3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찾았다고 하는데요. 관람객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우선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3일 동안
50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하신 것 같고 특히 방문하신 분 중에 대전 시민이 아닌 관광객이 반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애당초 계획했던 대전에 오셔서 돈을 쏟아부어달라 이런 아주 간절한 요청을 많은 관광객들이 해주시는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상심에 젖었던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찾는 그런 축제인 만큼 또 제일 중요한 게 안전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 주말에는 정말 뭐 발디 딜 틈 없이 이렇게 북적였다고 하는데 지금 그 안전, 교통 대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찰, 소방, 그리고 대전시 공무원, 그리고 질서요원까지 하루에 900명을 투입하고 있고요. 또 선별 스마트 시스템으로 지금 전체 관람객이나 관광객을 저희가 상황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중적으로 한 곳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위험하다 그러면 경보 시스템이 작용하고 즉각 경찰, 소방,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안전을 도모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칠 때까지 시민 한 분도 다치는 것이 없이 아주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시축제가 지역의 축제로 자리 잡아서 원도심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제의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축제는 투입 예산에 비해서 50배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를 누려야 된다. 저희는 보고 있고요. 한 1,300억에서 1,500억 정도의 우리 소상공인들 매출과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각 상인별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매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 볼 때는 우리가 목표했던 한 1,500억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를 초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 영시축제 아직 와보지 않은 또 대전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을 많이 찾아주시는 것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영시축제를 찾지 않으신 시민들께서 한여름밤에 마음껏 스트레스도 푸시고 또 휴가철도 즐겨주시고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또 단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전시가 한국철도공사와 추진한 코레일 영시축제 특별열차를 통해 지난 주말 사이 700여 명의 수도권 관광객들이 대전을 찾아 영시축제를 만끽했습니다. 대전역에 도착한 관광객들은 개족산과 수통골, 한비탑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영시축제가 열리는 중앙로 일원을 찾아 원도심 보물찾기 등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즐긴 뒤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광복절인 내일도 250여 명이 영시축제 특별열차를 이용해 대전을 찾을 예정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제외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권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11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입니다. 반면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공작 사건에 가담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된 정용선 전 충남경찰청장은 사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관심을 받고 싶어서 살인 예고글을 올린 10대와 20대가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SNS에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14살 중학생 A군 등 2명과 22살 남성 1명을 검거했습니다. 14살 동갑내기 중학생 2명은 지난 11일 오후 12시 40분쯤 천안의 한 중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SNS 두 곳에 올렸다 체포됐고 22살 남성은 지난 5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SNS에 대전 동구 가오동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17살 A군도 경찰에 검거돼 조사 후 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시는 70세 이상 시민들의 버스비 무료화를 위해 모레부터 무임교통카드 신청을 받습니다. 모레부터 30일까지는 구별 순회 장소에서 31일부터는 하나은행 지점에서 신청을 받으며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을 지참해야 가능합니다.
무임 교통카드 수령자는 다음 달 15일부터 시내버스와 간선 급행버스,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선 사업자의 경영난으로 끊겼던 홍성군 남당항과 유인도인 죽도 사이 뱃길이 다시 열립니다. 이는 홍성군이 도선 사업자인 홍주해운과 오는 17일부터 선박의 죽도 운항을 재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으로 섬 주민 55명과 여행객들이 죽도를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남당항과 죽도 사이 59톤급 선박이 운행됐지만 해운사 측이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 휴업을 실시해 주민과 여행객들의 발이 묶인 바 있습니다.